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은요 29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재가동이 된 부분이고요. 약 11,800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 후 현재는 잠시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어팀이 여러가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멈춰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드디어 재가동이 시작이 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많은 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제 커뮤니티 채팅을 살펴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라는 분들의 소식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랫동안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은 분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분석을 해드리지 못했었죠.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총량을 보면요 약 622만 7천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요 이번 9월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제로였습니다. 그나마 오늘 11,800여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면서 9월의 유일한 마이그레이션 양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11,800여 개의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코인의 총량은요 약 735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락업된 파이와 언락된 파이 모두 합쳐져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단순 계산식으로 1인당 약 620여 개의 파일을 배분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약 7,700여 개의 파이 지갑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 받았는지 통계를 내어 보았는데요 1000파이까지 받은 지갑은요 전체 76% 비중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크게 잡아서 4000파이까지 받은 파이 지갑은 전체 비율의 99.3%가 넘습니다. 그리고 1% 미만이 4000파이 이상의 비율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유통량도 한번 살펴보면요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코인의 양은요 총 40억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락업된 파이코인을 제외하고 또 언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활성화시켜서 찾아가지 않은 물량까지 제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될 수 있는 파이코인의 양은 현재까지 약 8억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어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락업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그레이션 당시 우리가 락업량과 기간을 결정해서 락업을 하게 되는 1차 마이그레이션 락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파이데이 때 출시가 되었던 온체인 락업이 있습니다. 1차 마이그레이션 락업은 여러가지 지표가 이미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온체인 락업은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련 데이터가 공유가 되려면 아쉽게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며칠 안으로 공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익스플로 파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 현재 크롤러가 느리게 작동하고 있어서 2023년 9월까지 지금 동기화를 성공한 상태이고 동기화가 완료되려면 2-3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완전히 동기화가 되면 차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즉 온체인 락업 데이터 차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샘플 차트를 첨부합니다. 온체인 락업은 데이터가 동기화될 때까지 차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쇄원 기간의 후반부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조만간 온체인 락업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또 제공이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유통량을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쇄원 기간에서 이 온체인 락업 데이터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온체인 락업 데이터가 증가한다 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락업 비중이 상승한다 이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이 온체인 락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서 P2P 거래를 진행을 해야 되고 생태계 유틸리티를 더 비례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이 온체인 락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락업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다각적으로 파이의 가치를 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행위로 분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어팀에 공지가 있었고 지난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어팀에서 오픈 네트워크 파트너십 관련 공지를 내어놓았었죠.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파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에 관심 있는 여러 기업들, 웹 3.0 기업, 크립토 기업들을 위해서 파트너십 신청 페이지를 공지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디테일한 사항을 보면은 레이어 1 블록체인 기업부터 해서 중앙화 거래소까지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이를 통해서 파이코어 팀 내부에서는 우리 커뮤니티가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오픈 메인넷 전환 가능 시기를 더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인플루언서나 커뮤니티 멤버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상식적으로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논의할 때 불투명한 타임라인으로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 코어팀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체적인 오픈 메인넷 기간이 존재할 것이며 이 가능 기간을 상대 기업에 전달해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한 후에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기업 단위로 어떤 발표를 하고 다양한 생태계적 공유, 기술적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코어팀 발표 이후에 커뮤니티 반응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커넥트 소셜 앱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런 포스팅을 남겼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파이코어팀의 굵직한 성명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네트워크 출시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입니다. 제 말은 확신이 없다면 코어팀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파이코어 팀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포스팅을 올렸고요.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이 워딩은요, 파트너십 페이지를 접속을 해보면요, 파이코어 팀이 실제 사용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 팀의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 런칭을 역사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커뮤니티 개발자가 이 점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이라는 워딩이 지금 X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자면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는 5년간의 긴 준비 기간을 거쳐서 대규모 커뮤니티를 성장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역사적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우리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백서는 2008년 10월 31일에 출시가 되었고, 비트코인의 첫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의 생성은 2개월 후인 2009년 1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러한 시작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하지만 미래 비트코인이 큰 업적을 이루게 되면서 이 날들이 모두 역사적인 사건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트코인의 생일로 기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파이의 오픈 메인넷 출시가 초반에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큰 폭발적인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훗날에 파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블록체인 문화와 웹 3.0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날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 전환 날짜를 역사적인 이렇게 미리 사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커넥트 소셜 앱 개발자와 같이 이 코어 팀의 발표를 매우 적절한 시기에 커뮤니티에게 큰 동기부여를 줄 만한 꽤 괜찮은 발표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잠시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자면요, 파이 인플루언서 중에서 상당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우디의 계정을 잠시 보면요, 물론 이 우디는 파이를 가끔 과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커뮤니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그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입니다. 파이코어 팀의 뉴스 업데이트가 한 번만 나와도 모두가 다시 강세를 보일 것 같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들이 숨겨놓은 다른 흥미로운 뉴스 업데이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네트워크 출시는 역사적이 될 것입니다. 우디도 역사적이라는 이 워딩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우디가 오픈 메인넷까지 3개월 남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화법은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코어팀에서 분명하게 조건을 내걸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내년에도 오픈 메인넷이 열릴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함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어팀이 걸어놓은 조건식을 무시해버리고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게 확정적인 문장만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와버렸을 때 커뮤니티에게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외 다른 문장을 살펴보면요, 파이가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사항을 한 번에 업데이트를 또 쏟아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자면 파이 커뮤니티 내부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에 또는 여러 미디어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드러내는 포스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코어팀의 파트너십 제안 이 공지를 통해서 현재 1,400만 이상의 KYC 통과자가 존재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공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파이 인플루언서는 현재 KYC를 완료한 선고자가 1,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60일
즉 11월 30일 이내에 1,5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오픈메인넷 전환을 목표로 하였던 1,500만 달성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반대로 어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코어팀의 공지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존재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로는 멕시코와 미국 쪽에서 활동 중인 에디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디는 코어팀은 어떠한 파트너십도 없으며 코어팀은 파이오니어가 이 파트너십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이 몇 달 안에 메인넷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그 파트너십이 성공적인 사업을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어제 이후로도 꾸준히 이렇게 부정적인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파이오니어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파이코어 팀에서 모더들에게 전달된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자면요. KYC 관련 새로운 업데이트 부분인데요. 유예기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제재 국가가 타이머를 숨길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버그 수정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어진 후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도 KYC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데이트가 있었고 또 마이닝 앱과의 KYC 상태를 정렬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또 사용자 차단 해제가 있었고요. 최근에 라이브니스 검사에 실패한 비디오로 인해 멈춘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티 사용자 허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라이브니스 체크 시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세세한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코어팀의 공지가 나와 봐야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